제일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Q의 확대예요. Q만 꾸준히 확대되는 것들. P가 판가가 하락해서 양극재 가격들 P라고 하는 부분이 하락해서 위축이 된다. 주가가 빠진다. 사야 돼요. 2차 전지가 전반기에 정말 뜨거웠고 그렇죠. 주도주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뭐 한 20에서 뭐 40% 주도주에 있어서 네. 그렇게 조정을 보인 것 같은데 2차 전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고점 대비해서 한 20-30%대 정도 하락해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게 두 가지를 구분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가장 강렬하게 움직였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에코프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머지 소재단에 있는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주도를 했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게 강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다가 약한 것들부터 이제 탈락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강한 것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에코프로고 포스코홀딩스고. 네. 이 차이가 뭐냐면은 나머지 쪽은 양극재 또 전체 배터리 한 40%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바라보는 게 수직 계열화예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무슨 얘기냐면은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배터리 재활용을 하든 간에 가져서 블랙 매스라는 게 생기기 시작. 그걸 가져다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 필요한 뭐 양극재 그리고 리튬 이런 것들 쭉 해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전구체와 결합을 시키기 시작해서 이제 배터리에 또 그 도포해서 장착하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패킹해서 배터리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수단이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 단계들을 1번부터 아까 재활용부터 이렇게 쭉 하는 단계들을 다 하나씩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는 내 회사에 다 같이 내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리튬 가격이 빠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내가 안에 갖고 있게 되면 만약에 외부 회사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왔었을 때 가격이 올랐네 빠졌네 뭐 그러면서 그걸 쳐주네 안 쳐주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컨트롤하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저희가 보통 얘기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와 거기서 나와서 가공에서 나오는 이 스프레드를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좀 안 좋을 때는 조금 낮게 또 아주 좋을 때는 조금 좀 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런 P라고 하는 가격들이 등락이 심할 때 벌어지는 산업에 대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예전부터도 아마 다른 모든 화학 계열 아니면은 그리고 또 철강 계열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LS라는 회사가 있어요. LS의 자회사가 거의 지금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자회사를 확 늘려놓고 이걸 상장 안 시키고 나 혼자만 상장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이외 다 그러면 LS 그룹 쪽에서도 물론 뭐 아닌 쪽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레저 쪽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한 가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또 이제 전력 기기와 관련된 계통을 모두 다 한 몸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표는 LS만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내재화가 잘 된 쪽이 가장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2차 전지를 볼 때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 두 번째 지금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업황 분위기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NCM 계열이라고 하게 되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리튬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요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P라고 하는 이 구성하는 항목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양극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내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럼 P가 떨어진 거겠죠. 매출은 P 곱하기 Q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으로 나오겠죠. 근데 수량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됩니다. 계속 증설하고 앞으로 더 내보낼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100만 톤인가? 뭐 포스코페트는 뭐 말하더라고요. 100만 톤, 뭐 132만 톤까지 늘리고 막 다 지금 계속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수요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커질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나올 때 Q는 확장되는데 P는 어떤 분기 때는 구리 가격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뭐 4달러가 넘어가다가 어떤 때는 또 중국 수요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3.5달러 때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P라는 가격 자체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것도 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보통 얘기하는 에코프로의 논란의 중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P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리튬 가격들을 앞으로 2030년 가서 어떻게 계산하냐. 보수적이냐 뭐 너무 그렇죠. 막 그런 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톤당 뭐 2천만 원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벌써 5배가 차이가 나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근데 저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떻게 간든 간에 리튬은 안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만약에 뭐 수요가 높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서서히 우상화될 거고 뭐 또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Q의 확대예요. 아. Q만 꾸준히 확대되는 것들. 그러면 Q가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네. PA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이 뭐 약간씩 줄고 더하고 이건 큰 의미가 없겠네요. 없죠. Q가 예. 우선 지금은 커지는 게 그걸 사람들이 못 보고 있죠. 아, 예.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러면 음. P가 판가가 하락해서 양극재 가격들 P라고 하는 데 하락해서 위축이 된다. 음. 주가가 빠진다. 사야 돼요. 아. 네. 이때 사야 되겠죠. 아, 네. 네. 그랬다가 기다려보면 또 뭐 구리 가격 올라가고 음. 메탈 가격들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P가 올라가다 보니까 Q는 확정되는 기조 쪽에서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전보다 더 좋은 실적 나옵니다. 네. 그러면 주가는 또 팍 가겠죠. 네. 2차전지의 네. 투자 전략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가장 또 많이 놓치시는 게 하나가 그거 같아요. 제가 Q의 확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계산해서 그러면 Q가 2030년까지 앞으로 7년 뒤에 음. 어떻게 바뀌나라고 봤었을 때 네. 전기차만 계산을 해요. 전기차가 앞으로 북미 쪽에서 몇만 대가 나오고 뭐 100만 대가 되고 뭐 100, 많이 줘봐야 한 20% 더 120만 대 이렇게만 되는데 네. 아주 큰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잘못 네. 계산하시는 거고요. 예. 만약에 전기차만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혹시나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LFP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저가 라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전기차 하게 되면 뭐 가격 한 5천만 원대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가 라인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격은 뭐 보조금 안 받겠다고 해서 2천만 원대 중반. 근데 전기차예요. 근데 이게 충전하게 되면 한 250에서 300km 정도. 그래서 만약 한 25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를 생산하고 나는 그 대신에 매일 충전하면 돼. 네. 하지만 싼 걸 원해. 라고 하는 쪽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있어 보면 사이버 트럭이라고 나옵니다. 아, 테슬라에서. 네. 예. 직접 보니까 이제 이게 트럭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이버 탱크라고. 거의 생긴 게. 예. 가 밖에 한 게 무슨 티타늄으로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네, 거의 뭐 망치로 치면 망치가 부러진다 뭐 이런 쪽에 그 정도요? 네. 그런 정도에 나오는데 네. 이게 충전하게 되면 700km가 넘게 많이 갑니다. 예. 그 정도의 등치가 있는데. 네. 그럼 그쪽의 밀도나 여러 가지 에너지 밀도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배터리 일반적인 거 갖고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훨씬 많이 좋은 게 필요하죠. 네, 지금 저희가 보통 아이오닉 5 같은 데 들어가는 게 뭐 400km에서 450 정도인데 네. 그거에 일단 몇 1.5배 가까이 큰 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벌써 용량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런 게 만약에 미국은 근데 이런 차를 좋아해요. 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랩터 이런 거. 예. 거기는 뭐 픽업 트럭도 잘 그렇죠. 타는 픽업 걸로. 트럭. 예, 예. 그거. 네. 예. 그거 보면은 다 이만하잖아요. 음. 기름을 뭐 이렇게 뿌리고 다닐 차들. 네. 허머 이런 것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그런 게 나오게 되면 효율이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은 같은 대수로 체계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훨씬 더 큰 거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거기서부터 오류가 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 물류창고 같은 데 혹시 가보셨 아니, 혹시 요즘 영상 같은데 최신의 물류창고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로봇이 다 이렇게. 그렇죠. 로봇이 다 피해갑니다. 어. 사람이 있으면 윙 했다가 피해가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AMR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피해서 다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게 이제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 네. 예, 인건비가 아.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 이게 다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김씨 저기 가서 창고 가지고 저 철근 하나 가져와 이거 아니고요. 그냥 저기다 아예 그냥 이제 음성으로 네. 저쪽에 있는 B 창고에 가서 철근 하나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얘 가가지고 쭉 가서 이제 협동 로봇과 같이 연결됩니다. 팔이 있어요, 로봇 팔이. 인식하고 봐가지고 이거 가지고 들고 쭉 와서 여기다 놓고 네. 사람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AMR 이런 것들도 뒤에 배터리가 장착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로봇도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옵티머스라고 지금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 로봇도 맞아요. 예 뒤에 무게 중심을 배터리가 잡고 그래요?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게 휘청거리다가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되는 요게 되게 그래서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배터리고 그럼 로봇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배터리도 커진다. 이건 계산을 안 하니까. 네. 이런 것도 계산할 거고 또 이제 조금 이따 나가보게 되면 UAM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네. 네. 그 막 하늘 나는 택시. 그렇죠. 어. 내년에 상용화가 음. 정부에서 한다고 했고 2025년이면 바로 서비스가 들어갈 거고 와. 내년에 파리 올림픽 가게 되면 네. 공항에서 중심 어딘가 파리 중심가까지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것도 저희가 영화에서 보던
오디세이 2022인가 뭐 그거 보게 되면 하늘 보면 다 우울하잖아요. 그 형님 누구죠? 그 인디애나 존스 형님. 해리슨 포드님. 네. 그분 예, 젊었을 때 보면 그 우울한 얼굴이 그대로 하늘에 보면서 그 뿌연데 다 다니는 거 다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을 덮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수소연료 전지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그때 그게 주 동력이고 보조로는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하더라도 슈가 그냥 Q는 폭발합니다. 근데 네. 자꾸 저희가 전기차만 보고 요게 다다 여기다 다 하게 되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게 되죠. 막 드론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드론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생각했을 때는 할 일이 많은 게 2차 전지다. 근데 또 거기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LFP가 상당히 싸고 좋은 게 나와서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LFP가 이제 당연히 위협이 돼서 대한민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맞아요. 함몰시킬 것이다. 그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네. 이번에도 무슨 뭐 M3P인가 뭐 또 나오고 상반기에도 있었던 나트륨 뭐 되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올 겁니다. 네. 다 나오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나오는 건 맞죠. 근데 가장 핵심은 아까 LFP가 M3P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정확한 LFP가 아니라 LFP에서 F를 뺐어요. 아주 싼 걸 빼버리고 M3P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지금 얘기로는 뭐 저 코발트 망간이나 뭐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결합시켜가지고 하이브리드 약간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구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F가 빠졌는데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걸 가지고 뭐 10분 충전해서 400km 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LFP 계열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LFP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 나중에 책 잡힐 법.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새로운 거로 봐야 되는데 이게 LFP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문제고 또는 LFP가 확장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 중국 업체들이 다 독점해서 우리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다 끝났어. 이런 뭐 리포트도 나오고 맞아요. 예, 항상 그 모 증권사 맞아요. 예, 있어요. 맨날 안 좋게 보는 그 증권사 네.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그 리서치 기관도 하나 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부르지 마세요. 네. 네. 큰일 납니다, 지금. 예. 네. 거기서 나오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경각심을 준다든가 그런 건 좋겠지만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죠. LFP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오는 게 지금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쓴다고 해도 만약에 좀 우리 웅달님처럼 하이클래스이신 분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있긴 무슨 말씀이에요? 있는데 저는 네. 그냥 거기서 방송 활동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서 보면 그런 차밖에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싸지만 그냥 충분히 충전하게 되면 되는 차. 근데 나는 충전하기 귀찮고 그냥 좀 장거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또 그리고 가격 차이도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를 탄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가 벌써 나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네. 그쪽은 LFP가 담당하겠죠. 네. 이쪽은 영역은 어차피 좋고 효율성 높은 쪽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 와. 또 LFP는 가장 많이 쓰는 게 ESS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또 이쪽도 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대비해주면 당연히 크는 거 맞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NCM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벌써 LFP 어차피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 시작해서 근데 개발이 어렵지 않아요. 이쪽은. 워낙 그 배터리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그러니까 라인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하게 되면은 이쪽이 커지게 됐네. 그럼 이쪽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똑같이 안 가겠죠. 조금 강화시켜서 뭐 출력을 더 좋게 한다든가 이쪽이 크는 만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컸는데. 네. 그리고 정확하게는 LG화학이 먼저가 가장 첫 번째는 일본 쪽이에요. 네.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이 봤던 이제 LG 넘어오면서 중국이 조금 늦었는데 네. 그런 거 아시죠? 연봉 1억 줄게 우리 회사로 와. 중국어로 합니다 물론. 임제를 빼가는 건가요? 그랬던 게 많죠. 벌써 디스플레이 쪽도 그래서 많이 따라왔고 예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벌어진 거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중국이 모든 걸 다 해서 또 밀고 갈 것이다. 저희가 공포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LCD. LCD. 예, LCD 산업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번 겪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많다고 봐서 그렇긴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열어줄 가능성이 없고 딱 아직까지 이번에도 만약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미국의 상무장관이 가서 중국 쪽에 가서 혹시나 화해 약간 목소리 그렇죠. 손잡고 좀 우리 좀 잘해볼까?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게 또 되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의 입장에서 그랬을 텐데 3일 동안에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베이징 기차 타서 상무장관이 기자들 다 모이세요. 그래놓고
중국은 음. 투자하기엔 위험한 나라입니다. 예. 이래 버린 거 보고 속으로 아유 다행이다. 예. 네, 일단 혹시나 뭔가 그게 손잡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아. 만약에 뭐가 나왔게 되면 혹시나 가장 위험했던 게 음. 중국한테 문을 열어놓고 거기 침투하게 되셨으면 이제 우리는 거기다 대거 자금을 투자해서 맞아요. 우리 영역으로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마냥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그래서 영역은 쉽게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게 배터리 하면은 이제 소재가 되게 중요하고 네. 거기에 있어서 그게 그 엄청 중요한 건데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그 100만 톤 선언하면서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네.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원래는 약간 포스코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느낌도 좀 나고 보수적인 느낌도 좀 났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IRD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설명하는 네. 자리가 IRD인가 콥데이인가 뭐 하나가 네. 있어가지고 2022년도, 2023년도 내년도 계속 하겠지만 그때 나왔던 게 작년에 얘기했던 것보다 거의 50%를 증액시켰습니다. 와. 네. 우리 해보니까 일단 우리 염호에서 그리고 또 그냥 일반 광산에서 네. 리튬 뽑아낼 게 생겼고 거기다가 우리 양극재, 응급재 다 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니켈까지 다 딱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네. 우리를 더 이상 철강 회사로 보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였었죠. 와. 그게 이제 픽처가 하나씩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서 레벨업 되기 시작하고 내년 가게 되면 또 그동안에 1년 동안 막 준비를 했겠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증액을 시킨다든가 또 구체화된 숫자가 나온다든가 그럼 시장은 또 환호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은 올해 한 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도 엄청 치던데요. 엄청 치고 예. 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거 철강 회사가 왜 이렇게 같은 포스트를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물에서 쭉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IT 쪽 있고 뭐 철강 그 뭐 산업재 쪽 있는데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니까 개인들은 이거 우리들은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성장할 거 알다 보니까 막 사니까 주가가 올라오겠죠. 올라오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은 올라온 만큼 덜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 안에서 이것만 가만 놔두게 되면 이것만 쭉 커지다 보니까 나 물론 돈 벌었는데 좋아. 얘네들은 그렇게 대가 안 합니다. 같은 포트의 일정한 비중을 가져가는데 그게 올라와서 커졌다. 잘라내요. 아 그래요? 그 잘라내서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를 지금 보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덜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지. 네. 뭐 솔직히 포스코가 미워서 아니 뭐 그래서 보다 그리고 또 이거를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 진입을 해놨어요.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쪽에 들어놓은 게 아니라 차라리 신재생 쪽에 대한 포트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웬 철강 회사가 이렇게 자꾸 올라와 잘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럴 수도 있고. 네, 신재생 쪽인데라고 뒤늦게 알다 보니까 뭐 좀 변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외국인 기관 이런 데가 막 정보력에서 앞서고 막 판단을 좀 잘하고 확률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살 때는 뭘 하냐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저쪽에 실리콘 응급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대주전자재를 좀 살까?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거는 뭐 약간 세부적으로 약간 액티브한 펀드에서 뭐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마이클 버리라고 혹시 아시죠? 네, 쇼치는 네, 그분 같은 그분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중형단 쪽의 종목들을 더 파고 들어가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쪽은 그냥 한국에 대해서 얼만큼 이번에 보니까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 한 비중 30억 달러 가고 그중에서 중국은 한 20억 달러 가고 한국 보니까 이번에 한국은 좀 내수 괜찮겠어? 이번에 그냥 5억 달러만 배정하고 이렇게 배정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 안에서 자르고 하는데 늘려야겠다. 네. 뭘 사냐면 그냥 시가총액 1, 2부터 한 10위 거만 그냥 쭉 삽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 삼성은 들어갔으니까 알겠죠. 그 중에 뭐 들어간 회사 뭐가 있다. 뭐 SK텔레콤 만약에 이건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 뭐 이러겠죠. SK 뭐 이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런 비중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서 그런 네.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은 네. 요즘에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한 20%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도 많이 치고요. 네. 이런 것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나요? 그때 나온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은 아주 협박을 했었죠. 네. 네. 15일 안에 어. 주가 폭락하니까 예.
대피하든가 말든가 뭐 어. 이랬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이 진짜 음. 고전에 고메달을 막 치고 있었어요. 네. 지들이 유리하게 네, 만들려고 뭐 그랬었죠. 15일 다 지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나요? 그렇게 많이. 네. 저희가 왜 모건 스탠리가 또 자꾸 얘기하는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인가 그때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도 그랬고 어. 반도체 쪽에 윈터 이즈 커밍. 아, 이거 맞네요. 네, 이거 얘기하다가 저희가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때 좀 작년이었죠. 맞아요.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희한테는 시간이 있고 음. 또 그냥 또 버틸 수 있고 성장하는 거 확인해 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물론 내가 지금 내 모든 재산을 주식에 포스코홀딩스에 다 들어갔다든가 레버리지를 썼다든가 네. 이런 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함께 커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또 하나의 성장에 대한 담보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지켜가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그들의 의도에 말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빨리 신종 좀 사줘 니네 내가 밀어버리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죠. 네. 그 24년부터는 리튬 실적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올 겁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철강이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지의 밸류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2030년 가게 되면 철강 매출 비중이 50%대로 떨어지는데, 네, 그럼 나머지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갈 앞으로 이제 한 지금 6년, 7년 정도쯤 가게 되면 이렇게 될 회사가 PBR 한 배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맞는 논리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그렇죠. 포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은 네, 맞아요. 포철 옛날에 국민주라고 줬던 포철, 음. 네, 다 한 주씩 받고 이게 야 이거 회사에서 나눠줬는데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뭐 분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꽤 됐긴 했겠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옛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가지신 거는 빨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뭐 그 주도주 네. 그런 대표적인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는 성장 산업 네, 2차 전지 있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거성 웅달 책방 채널에 네, 저를 부르시게 하면 저는 네. 저는 성장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네. 예. 저보고 혹시 저 대표님 저 은행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보험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네. 물론 제가 너무 좋아요. 저도 성장주 관심 많아가지고. 네, 알고 보면 제가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은행원 출신인데도 은행주를 안 좋아하는 거 보면은 네, 약간 관치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그게 다죠. 우리나라 금융은 근데 좀 한계가 있는 쪽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익이 난다. 이익이 난 거를 해서 좋게 못 보지 않습니까? 니네 그냥 앉아서 이자 장사했네. 그렇게 되면 맞아요. 곱씹은 얼굴로 볼 테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말고 상대적으로 나가서 성장을 탁 보여주면서 특히 내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아니면 영역이 더 넓은 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개념들을 보여주는 거 무지 좋아합니다. 네. 그러시군요.